이 난잡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 나온 영화나 소설, 드라마, 음악, 시 등은 얼마나 많을까요? 도서관의 한 층을 다 채우고 있는 소설, 드라마, 극본류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프로 바둑기사들의 기보의 양은 또 얼마나 되고 작곡가들의 악보는 또 얼마나 될까요? 셰익스피어는 얼마나 많은 극본을 썼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한여름밤 맺고, 말갈량의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등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나온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등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오랜 극들, 심청전, 홍길동전, 화생전 등은 또 어떠신지요? 송진아 작가가 쓴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는 한번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1세, 2세, 차이코프스키, 푸치니, 드보르작 등의 곡들은 한번 들어보셨겠지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푸른 도나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나데츠키 헤지고 소설이나 시들도 참 좋은 게 많지만 음악들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안겨주는지요. 한 시대 새 시봉의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과 같은 분들, 조영남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숨쉬며 산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양희은, 이장희, 김청호, 해바라기, 조용필, 박강성, 주현미와 같은 분들, 이선희, 박정현, 서문탁, 백지영, 왁스, 서영은, 소향과 같은 분들, 송소희, 임영훈, 은가원과 같은 분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주었던 분들 아닐까요? 국내의 수많은 음악가들, 시인들, 김수월, 윤동주, 구상, 서정조와 같은 고전파들로부터 박재삼, 황동규, 김춘수, 김재와 같은 시인들, 현대의 기라성과 같은 신진 신인들, 이 세상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학적 상상력, 음악적 상상력, 미학적 상상력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고귀한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드라마를 현실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 3천 년 전의 어떤 동네에서의 드라마들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으니 인간이란 어떤 때는 참으로 똑똑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보면 뭐에 쓰인 사람들처럼 멍하게도 느껴지는 참으로 희한한 동물이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느 때부터 소설을 썼는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시대, 대개 BC 4천에서 3000년경부터 AD 200에서 300년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이라는 것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나 이집트, 인도, 황하 일대에서 고대 왕조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동굴 등의 기록을 남깁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나 알타미라 동굴 벽화,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것들이 그 사례들입니다. 세계기록 문화사에 남는 중요한 기록물들인 것이지요. 이 그림들을 문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던 중 어느 시기부터 확연히 문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혼용에 쓰던 시기를 벗어나서 순수 문자로만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의 일부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쐐기 문자, 중국에서의 갑골 문자, 그런 등이 진화되어 가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점토판이나 암벽에 그려놓던 기록들이 서서히 노트라 할 수 있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죽간 등에 쓰여지는 진화도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면서부터 인류의 기록 문화가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위한 하드웨어가 갖춰져야만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소설, 악보, 편찬서, 기록서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중국의 체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이름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등도 최초에는 중국의 어떠한 그 축간처럼 어떤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에 기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경들도 마찬가지로 초기 기록들이 현대까지 유실되지 않고 기록물로 살아남아 현대인에게 전승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기적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류들의 오랜 기가 막힌 보존과 전승 기술들에 의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인간들이 노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인간들은 저기에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에 머리를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있는 역사 그대로를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기술하는 것, 즉 정사를 기록하는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추정되는 노트 기록은 BC 2800년에서 2300년경의 역사를 기록한 수메르 문자판을 꼽습니다. 이 문자판의 내용이 정사인지 소설인지는 불분명하고 여기에 길가메시 서사시도 상당히 오래된 기록서로 보입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는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제국 아카메네스 왕국과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들 사이의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전한 왕조 시대의 사람인 사마천 BC 145에서 86은 태사 공서의 줄말인 사기를 썼는데 그 분량이 요임금 BC 2200년경 시대부터 전, 한, 무제 BC 200년경의 때까지를 다루고 있으니 그 쓴 양도 대단하지만 그런 방대한 기록들을 수집하는 것도 경이롭다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담고 있는 시브리 성경, 타나크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판본들, 사본들이 흩어져 존재하다가 기원전 4세기에서 2세기경에 현재 형태로 집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 노트에는 역사서나 종교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 장군들, 지혜자들이 중요했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빈 노트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이지요. 멋진 주인공들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주인공이 되는 그런 창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솝우화는 BC 600년경 작품인데 이 경우도 최초의 이솝우화 원전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러 얘기들이 전 세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후세에 다시 취합 정리되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버전의 스토리 잔영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고대의 이야기꾼 이솝은 고대의 셰익스피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들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다루던 기술에서 그때 이랬더라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투에 가상의 세계를 드디어 열어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산 너머엔 천국이 있을 거야 하는 꿈들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꿈들을 사실처럼 기록하는 문서들, 삼국지도 그런 유의 하나이고 허생전도, 박경리 토지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는 6.25 때의 한 젊은 청년 엘리트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한 시대를 어떤 고뇌를 갖고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 대문호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버그는 러시아 혁명기의 한 파리안 시인이며 의사인 유리 지바고가 시베리아 대벌판을 배경으로 한 여인 라라와의 사랑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그 장쾌한 서론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의 한국 영화 기생충은 21세기 한국 일반 가정, 서민들이 허위 의식 속에 진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양의 꽁푸는 얘기들이 전 세계에 즐비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꽁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꽁들은 불쾌감도 주고 이런 세계가 바로 상상력의 세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세계 6번째 시간은 사실의 세계, 팩트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지만 상상력의 세계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세계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세계는 다 긁어 모아서 저울에 재봐야 1g도 안 나가는 세계이지만 인간의 모든 영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참으로 신기하고 복잡 미묘한 세계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